반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회복이 아니라 이 전쟁 장기전 시나리오에 흔들리는 반등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중동에서 제일 위험한 건 전쟁이 터졌다라는 사실보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막히게 된다면 전 세계 원유 물동량 20%가 흔들릴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떠한 현상들 나타나냐? 바로 유가가 위로 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유가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오고 금리 인하는 당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다시 한 번 더 같이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리스크 지금 미리 대비해 둬야 되는데요. 이미 데이터가 이에 대한 것들 같이 증명했죠. 유가가 10% 급등한 날 비트코인은 7% 빠지게 됐고 단기 상관이 마이너스 0.7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전쟁이 길어질수록 코인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기대감보다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코인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대하기보다는 이 유가가 움직일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그에 따른 기준들을 지금 세워놔야 될 때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 브리핑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전쟁이 점점 심화되게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고 있고 그로 인해 유가 문제들이 수면 위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유가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에 따른 것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자, 이 기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은 중동 정세 때문에 이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 권력이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일부 자금이 자국 화폐를 피해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으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압박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는 단기 하락 압력이 생길 수도 있게 됐는데요. 이 실제로 최근 유가가 급등했을 때 비트코인은 7% 하락하게 되며 강하게 역상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모습들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쟁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것들 자세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함께 대비를 해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결국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왔던 비트코인은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선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최대 상승분 이전 고점을 넘어서긴 힘들다라고 이야기 드리며, 결국 이 자리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면 이는 휩소로 판명해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중단선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따라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진행하며 최대 목표가 중단선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내려오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이 빗각 부근을 터치했을 때 1차 입절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단선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 입절하게 되면서 이 명확한 기준들과 구조적인 이해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마무리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고, 자 그런데 저는 스터디룸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동안 이 입절하는 비중을 잘못 설정해서 이 부득이하게 저는 3번에 나눠서 입절을 하게 됐지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이 기준 안에서만 함께 움직여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게 요동치는 장세 속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그에 따라서 기준들만 제대로 세워놓으신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변동폭들 자체를 전부 다 우리들만의 기회로 만들어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가 특히나 선물 트레이더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기회들이 왔을 때 놓쳐가지 마시라고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는 이에 대한 것들 실시간으로 일기장처럼 함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실시간 현황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고 곧바로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모든 것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중단선을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딛고 일어섰었을 때 이러한 자리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반등 타점 잡아볼 만하다라고 설명드렸고, 그에 따른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다? 이 빗각 부분까지 또 한 번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진입하셨던 분들께서는 현물 기준으로 목표가 대략 한 3%가량 기회 붙잡으실 수 있었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의미 없는 횡보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 타이트하게 설정해도
이 수익화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움직임이어서 무리한 진입 진행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황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나는 진짜 앞으로 놓인 기회들 놓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지금 먼저 댓글로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사이트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 세 가지 변수를 읽을 수 있는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미래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정치적인 변수인데요. 지금 이란의 내부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됐죠. 바로 하메네이의 차남이 이 최고 지도자의 강력 후보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란 내부에 큰 변화가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하메네이의 차남은 이란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즉 이 말은 즉슨 중동의 정세 자체가 외교적인 해결에 대한 가능성들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서방과의 갈등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내부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이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것들을 걱정하는 부유층이나 시민들이 그에 따른 자산들을 해외로 유출시키게 되고, 그때만이 가장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은행도 필요 없고 국경에 대한 제한도 없고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는 자산의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매수세들이 서서히 붙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흐름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약간 호재인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진짜 문제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군사와 경제에 대한 변수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키워드,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곳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유 20%가 통과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고, 현재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이 흐름들이 지속되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 유가들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유에 대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실제로 그로 인해서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이 해군에 대한 호의들을 거론하고 이에 더불어서 선박의 보험료도 지불하겠다라는 의견들을 표출할 정도로 현재 미국은 유가에 대한 폭등을 막기 위해서 굉장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의 흐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보다는 앞으로의 유가가 어떠한 흐름들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것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 줄 수 있는 신호는 딱 두 가지이죠. 바로 첫 번째는 공포지수 상승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선박에 대한 보험료가 급등하고 그로 인해 물류가 멈추고 시장에는 불확실성들이 크게 퍼지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팔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코인 같은 위험자산에서 현금들을 회수하고 즉 리퀴데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함께 하락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인데 이 유가가 배럴당 $80 이상 돌파하게 된다면 전 세계 물가 상승률 다시 한 번 더 상승 압박들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 바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금리 인하인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쉽사리 내릴 수 없습니다. 이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결국 유동성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간 물가로 인해 금리는 지연되게 되고 그로 인해 유동성이 풀리지 않자 코인들은 하방 압력으로 인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데이터에서도 이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것들을 발표한 이후 유가는 10% 급등했고 같은 시기 비트코인은 7% 급락했습니다. 이때 두 자산의 단기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7 수준의 강한 역상권이 나타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유가가 오르면은 코인이 떨어지는 구조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
그래서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이 유가가 높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다른 현상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바로 증시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최근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S&P 500과 상관계수 0.5 이상으로 올라왔고, 이 말은즉슨 시장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기술주와 같은 위험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저희가 나눠봤었던 이 구조들이 정말 현실화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전쟁이 터지면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의 역할들을 대체하면서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는 초기 하락 이후에 비트코인이 약 40% 반등하게 됐고, 이때 당시에는 디지털금에 대한 역할들 톡톡히 수행한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6만 달러에 갇혀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전쟁 프리미엄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죠. 물론 이에 대한 이유들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동성 압박들이 더해지게 되자 비트코인의 희소성보다 더 강하게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이 전쟁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확대돼서 하방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쏟아지진 않는지 이것들 함께 체크해 주시면서, 현재 중기적으로는 그에 따라서 변동성 크게 요동칠 수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에 따른 변동성들 3%에서 4% 이상씩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하방 리스크와 중기적인 변동성들을 대비해서 이때 우리가 시드를 잘 지켜놓아야 현재 장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 국경 없는 가치에 대한 저장 수단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굉장히 심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들 그 반등에 대한 최대 상승분 역시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선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이 삼각수렴 패턴의 중단선과 이 채널의 하단선, 그리고 최근 저점 2개를 이어서 만들어낸 저점 밑과 이 3개가 겹쳐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 흐름들 우리가 지지 체크하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강력한 지지 자리인 만큼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채널의 하단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봤던 이 기준선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 저항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로 채널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영상에서 보이는 지지 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가격만 보시기보다는 유가, 중동의 정세,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들 3가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체크했었던 기준선들, 이 기준선들을 토대로 반응 먼저 체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에 따른 실시간 현황들은 전부 다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공유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 현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